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순서, 그리고 순서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술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순서, 그리고 순서 집합과 관련된 개념들을 먼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28에 보니까 자, 순서 또 순서 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따라서는 요 순서 앞에 부분이란 말을 붙여서 부분 순서 집합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다 부분을 붙여서 부분 순서 집합을 해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통 순서 집합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답니다. 자, 어쨌든 집합 A에서 이제 관계 R, 우리가 앞에서 관계를 보였죠. 그럼 우리가 집합 A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 A하고 이 집합 A의 곱집합, 그렇죠? 곱집합들을 이렇게 원소로 모아놓은 것들, 집합 A와 집합 A의 순서 쌍들을 이렇게 원소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다? 관계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관계 R이 자, 다음과 같이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에 요 관계 R을 우리가 A에서 우리가 순서 관계, 그냥 줄여서 그냥 순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반사적, 둘째는 반대칭적, 셋째는 추이적, 요 세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뭐란다? 우리가 순서라고 부르겠다. 우리가 또 순서 관계라고 하기는 줄여서 그냥 순서로 하셔야 된답니다. 순서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집합 A의 순서 관계 R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집합 A, 관계 R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쓰고 요 놈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순서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집합에서의 관계가, 집합 A에서 관계가 우리가 앞에서 반사적 그리고 대칭적, 추이적 세 가지를 만족할 때는 그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동치관계. 근데 우리가 어떤 관계 R이 동치관계가 아니고 순서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동치관계에서 뭐가 다르냐면 요 2번이 다르죠. 그죠? 2번. 요 2번이. 동치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대칭적이었죠. 그렇죠? 그럼 대칭적이라는 것은 A, B가 관계 R의 원소면 B, A도 관계 R의 원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칭적이지 않고 반대칭적, 반사적, 추이적은 똑같죠. 반대칭적일 때는 우리가 요 관계를 우리 집합 A의 순서 관계 줄여서 그냥 순서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론 앞에서 공부를 다 한 거지만은 우리가 복습하는 측면에서 반사적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 A의 원소 A에 대해서 A, A가 관계 아래 뭐가 된다?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합 A가 자, 1하고 2다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 A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집합 A의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집합 A와 집합 A의 순서상을 몽땅 다 모아놓은 것도 관계지만은 요 순서상들을 일부만 모아놓아도 우리가 A에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순서상을 다 모아놓든 아니면 순서상의 일부만 모아놓든 간에 우리가 관계 R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관계 R이 지금 반사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 A와 A의 순서상 중에 1,1하고 2,1은 그 관계 R 속에 들어있어야만이 뭐가 된다? 반사적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요 1이 지금 A의 원소면 반드시 1,1이라는 것이 관계 R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2가 A의 원소니까 반드시 2,2도 R의 관계 R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이려고 그러면 집합 A에 소속되어 있는 원소,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까지 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3,3도 관계 R 속에 최소한 들어있어야만이 반사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칭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칭적이 반대말인데 원래 우리가 대칭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1,2가 관계 아래 원소이면 무슨 말이겠죠? 2,1에 요 xy하고 그쵸? 요 1하고 2의 순서를 바꾼 2,1도 관계 아래 원소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그 집합 관계가 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칭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a, b가 아래 원소이고 b, a가 아래 원소이면 무슨 말이겠죠? 요 a와 b는 서로 같은 그쵸?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지금 1,2가 아래 원소이면 2,1이 아래 원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이 반대칭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적이 아니니까 1,2가 아래 원소인데 그놈을 샥 바꾼 것도 아래 원소가 되는 것은 그 두 놈이 같을 때만 된다. 즉 1,1이 아래 원소이면 이 경우는 1하고 1을 바꿔도 역시 1,1도 아래 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1하고 2, 저 앞에 원소하고 뒤에 원소를 위치를 바꾸었을 때도 바꾼 놈도 역시 관계 아래 원소가 되는 이런 일들은 두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만 요 두 놈이 앞에 놈하고 뒤에 놈이 같을 때만 이런 뒤집어서 성립한다는 것이 같을 때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뭐란다? 반대칭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칭적이 되려고 그러면 1,2가 아래 원소일 때에 2,1이 아래 원소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즉 대칭적이 성립하는 경우는 요 앞에 성분하고 뒤에 성분이 같은 경우만 성립하고 그 외에는 대칭적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 반대칭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말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 자, 1,2가 무슨 말이겠죠? 분명히 A하고 A의 A 곱하기 A라고 하는 요 순서상에 그렇죠? 요 놈의 원소 중에 요 놈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다 집어였을 때에 요 놈 역시도 요 놈이 원소인데 요 놈도 들어가고 요 놈도 들어가면 반대칭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반대칭적이 되려고 그러면 요 놈이 관계 아래 원소로 집어야면 절대로 요 놈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추이적이란 말은 우리가 A, B가 아래 원소면 B, C가 아래 원소가 자, A, B가 아래 원소고 B, C가 아래 원소면 요 B를 매개로 해가지고 A, C도 아래 원소가 되는 게 추이적인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놈을 요렇게 적어 놓으면 자, 1,1이 아래 원소인데 자, 요 1하고 1이 매개로 해서 1,2도 아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요 자체가 1,2니 여기 있으니까 가능하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1,2가 아래 원소인데 자, 요 놈을 요렇게 매개했을 때 1,2가 그렇죠? 1,2가 아래 원소일 때 2,2도 아래 원소이므로 자, 요 놈이 아래 원소이고 요 놈이 아래 원소니까 요 2를 매개로 해서 1,2가 아래 원소인데 요 자체가 또 1,2니까 오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요렇게 표현하면 요것은 반사적이고 반대칭적이고 추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 추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추이적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소위 말하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순서상만 고려했을 때에 A, B가 관계 아래 원소고 B, C가 관계 아래 원소일 때에 요런 쌍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A, C도 아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소위 요런 쌍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에서 2를 매개로 해가지고 1,2가 아래 원소가 되어야 되는데 1,2가 존재하죠. 그리고 또 요놈하고 또 요놈도 우리가 2를 매개로 해가지고 요런 구조를 띄고 있죠. 그랬을 때 1,2가 아래 원소이고 2,2가 아래 원소면 요 2를 매개해서 1,2가 아래 원소가 돼야 되는데 그놈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하고는 이런 관계가 아니죠. 이런 관계가 아닌 것은 그죠? 우리가 신경을 끄라는 거죠. 추이적이라는 것은 요런 매개가 되는 요런 쌍이 존재할 적에 요놈이 아래 원소가 되면 된다는 거 추이적이죠. 그러니까 요 관계알은 우리가 추이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요 관계알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 A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A 곱하기 A 그쵸? A 곱하기 A라고 하는
그쵸? 요 집합의 순서상의 원소들을, 그쵸? 요놈의 원소들인, 요놈 놈들을 가지고서 어떤 우리가 집합을 만들었을 때 관계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관계알 속에는 요 순서상의 모든 원소가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적당히 요놈의 원소들 중에 몇 개를 가져와서 집합을 만들면 요 집합들은 무조건 집합 A에서의 관계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A에서 관계알은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요 두 놈만 가지고 만들어도 집합 A에서 관계는 된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반사적, 반대칭적, 추이적이라는 사실을 만족을 하면 이 관계알을 우리가 순서 관계 줄여가지고 보통 우리가 집합 A에서의 순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순서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순서라는 말 자체가 뭐다?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관계 R은 뭐다? 지금 뭐다? 지금 순서 관계를, 즉 순서임을 만족한다겠죠. 요 세 가지를 만족하기 때문에 요 놈은 A에서의 순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통 1,1이 요 관계 아래 원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요 관계 R이 순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요 R 대신에 요 놈을 요렇게도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도 관계를 표시하는데 특별히 요 관계가 순서일 적에는 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무슨 말이겠죠? 이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관계알이 순서 관계일 때는 보통 요 놈을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요 R을 요렇게도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놈을 읽어줄 때는 그냥 순서라고 읽으면 되겠죠. 관계알이 순서 관계일 적에는 우리가 요 놈을 요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 그 여백에다 조금 메모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관계 R이 순서일 때는 요 R을 우리가 보통은 또 요렇게도 표현을 한다겠죠. 많이. 물론 또 순서 같은 경우 요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또 뭐 요렇게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자, 순서 관계임을 표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합 A에서의 순서 관계 R이 있을 때는, 자, 관계란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 A와 집합 A의 순서상들을, 그죠? 순서상들의 원소를 몇 개 모아서 관계 R이라는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는데 그 관계 R이 반사적, 반대치적, 추이적을 만족할 적에 우리는 집합 A에서 순서 관계 R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A, R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요 집합을 말한다? 순서 집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순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 그쵸? 요 순서 집합. 자, A에서의 관계 R이 순서 관계, 그쵸? 순서 관계가 존재했을 때에 요 순서 집합 A를 요렇게도 우리가 보통 표현한다, 그쵸?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요와 같은 순서 집합이 정의되면, 자, 반사적, 반대친적, 추이적, 요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하죠. 반사적이다는 것은, 그죠? 반사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요걸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우리가 A에 대하여, 자, A는 A보다, 그쵸? 읽으실 때는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답니다. 이 말은 A, A는 요 관계, 순서 관계에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요 말이. 그러니까 요 말이 A, A는 요 순서 관계, 즉 줄여서 순서에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반대칭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만약 자,
A, B가 관계 아래 원소다. 이 말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자, P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자, B, A가 관계 아래 원소다. 자, 이제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A하고 B는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게 반대칭적이죠. 그러니까 A, B가 요 순서의 원소고 B, A가 요 순서의 원소이면 A하고 B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 기호로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A, B가 관계 아래 원소다. 이 말은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자, B, C가 관계 아래 원소다는 것을 우리가 C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A, C가 관계 아래 원소다 이 말은 자, C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요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우리가 관계의 이론하고 정확하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쓴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순수 집합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A, 요 순서를 우리가 순서 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고, 이 말은 A, A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에 들어있는 A에 대해서 반드시 A, A는 요 순서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만약에 B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반드시 A하고 B는 같아야 되고, 무슨 말 알겠죠? 이 말은 A, B가 순서의 원소고 B, A가 순서 원소, 그쵸? 있는 경우는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A하고 B가 서로 다른데 B가 A보다 크다이면 크다이고 A가 B보다 크다인. 그러니까 A와 B의 순서를 바꾼 것이 요 A와 B의 위치를 바꾼 것이 동일한 순서의 원소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B가 A보다 크다. 그리고 C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B가 A보다 크거나 같고 C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C는 A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은 A, B가 요 순서의 원소고 B, C가 요 순서의 원소면 B를 매겨낸 C가 요 순서의 원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가 도대체 무엇이고, 자, 그리고 순서 집합이 그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요게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순서 자체가 하나의 집합 AS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집합 AS의 관계. 그럼 관계가 뭐냐? 집합 A하고 집합 A의 집합 A와 집합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순서상의 일부를 가지고, 그쵸? 순서상의 일부를 원소라는, 물론 다 가져와서 상관없답니다. 순서상을 가져와서 만든 집합이 집합 AS의 관계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그쵸? 반사적, 그리고 반대칭적, 그리고 추이적이라는 사실을 만족했을 때에 특별히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순서 관계라고 그냥 줄여서 순서라고 한답니다. 그럼 어떤 집합 A에서 그런 순서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집합 A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요 놈을 우리가 순서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리고 책에 따라서는 순서 집합 앞에 부분이라만 붙여서 부분 순서 집합, 또 순서를 부분 붙여서 부분 순서라고 표현된 책도 있는데 같은 말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제 67번을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67번 문제를 보니까, 자, 집합 A가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다. 이랬을 때에 다음 관계가 집합 A에서 순서인지를 판단해 보라. 자, 관계가 집합 A에서
순서인지를 판단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순서가 뭔지를 항상 선생님이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겠죠. 순서가 뭐냐? 집합 A에서의 어떠한 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집합 A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집합 A하고 순서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순서상의 일부를 원소로 하는 그렇죠, 집합, 그걸 관계라고 했죠. 그 관계가 반사적, 반대칭적, 추이적을 만족하는 관계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겠다? 순서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 1번에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관계를 봅시다. 자, 1번은 요 관계 R이 자, 1,1 순서상 중에서 자, 1,2 그리고 2,2 그리고 3,3 그리고 4,4 자, 5,5 그리고 3,5 자, 요런 놈들을 우리가 관계 R의 원소로 가져와서 관계 R을 하나의 집합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요 R이 순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순서 관계가 되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반사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요놈을 OK라고 할 수 있죠. 반사적이려고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쵸, 동일한 그쵸, 요 1을 가지고 1,2, 2를 가지고 2, 요놈이 아니고 2,2, 3에 대해서 3,3, 4에 대해서 4,4, 5에 대해서 5,5가 요 관계 아래 원소가 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1,1, 2,2, 3,3, 4,4, 5,5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요놈이 반대칭적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자, 반대칭적인가? 이 말은 자, 요런 경우에 자, 1,2가 즉 요 앞에 뒤에 요 그쵸? 요소가 요놈과 요놈이 서로 다를 때에 요놈을 싹 위치를 바꾼 1,2가 관계 아래 원소일 때 2,1이 관계 아래 원소가 되면 안 되죠. 근데 1,1은 아래 원소지만 2,1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그리고 또 3,5가 3하고 서로 다른데 3,5가 관계 아래 원소일 때 5,3이 관계 아래 원소가 되면 안 되죠. 근데 3,5가 아래 원소지만 5,3이 아래 원소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놈을 놓고서 아하, 요 놈이 아래 원소일 때 위치를 바꾼 놈이 아래 원소가 아니고 요 놈이 아래 원소지만은 요 위치를 바꾼 5,3이 아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칭적도 오케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우리가 추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놈만 따져보면 되죠. 일단은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이 바로 요 일로소 매개가 되는데 자, 1,1이 아래 원소고 1,2가 아래 원소이면 반드시 1,2도 아래 원소가 되는데 1,2라는 게 요놈 자신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요놈하고 요놈하고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또 매개가 되죠. 그쵸? 왜? 2를 통해서 매개가 되죠. 그러면 1,2가 원소고 2,2가 원소인데 2를 매개로 해서 1,2도 아래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1,2가 여기 있죠. 근데 오케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놈하고 매개를 이루는 거 없죠. 요놈하고는 또 이제 요놈하고 3을 통해서 매개가 되죠. 3, 3이니까. 그러면 3,5도 아래 원소가 돼야 되는데 3,5가 여기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요놈하고 5를 통해서 매개가 되죠. 그러면 3,5가 원소고 5,5가 원소면 5를 매개로 해서 3,5가 원소가 돼야 되는데 3,5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추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추이적을 따져봐야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먼저 요놈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이 추이적인 걸 따져봐야 돼. 다 따져보니까 추이적을 만족하고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따라서 이 관계 R은 우리가 순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순서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요놈을 이렇게 표현한다겠죠. 순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번에 나와 있는 항등관계. 우리가 보통 이 항등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1A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항등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1,1, 2,2 요 앞뒤에 원이 똑같은 것만 모으는 거죠. 이렇게. 항등관계는 우리가 뭐 밤새도록 따져봐도 요놈이 반사적이고 반대칭적이고 추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자체가 반사적임을 보이고 있고, 반대칭적이라는 것은 앞에 뒤에 이 원의 요소가 서로 다를 때만 따지는 거니까 다른 경우가 아예 없으니까 따지고 자실 것도 없고, 추이적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걸 따지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추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필요도 없이 무조건 오케이죠. 그래서 항등관계가 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요놈이 뭐다? 순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집합의 항등관계는 항상 뭐다? 순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얘가 들어있는데, 세 번째에 요 관계 R은 자, 1,1, 자, 1,2, 그리고 2,3, 그리고 3,3. 자, 그리고 4,5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요 놈은 당장, 그쵸? 다른 거 따져볼 필요 없고, 반사적이지 못하죠. 그쵸? 반사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요 관계 R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순서를 다 배우고 나서도 순서가 뭔지 모르는 학생이 태반이랍니다. 순서가 뭐냐? 어떤 집합에서의 우리가 관계를 우리가 관계 자체가 집합이라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관계 R을 생각했을 때 그 관계가 뭐다? 반사적이고 반대칭적이고 추이적일 때의 그 관계를 우리가 뭔다? 순서라고 한다. 순서 자체도 하나의 집합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집합 A가 순서, 집합 A에서 관계가 순서라는 관계가 존재할 적에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요 집합 A를 이렇게 표시하고 집합 A를 순서 집합이라고 부르겠다. 요걸 우리 읽을 때 집합 A는 순서 집합이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